안녕하세요. 더보메식산업개발원 커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고은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피처를 잡는 파지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또 라떼아트의 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지법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잡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엄지를 오므리는 파지법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피처를 올바르게 잘 잡아 주어줘야만 물을 잘 흘려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이 파지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 파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반대로만 딱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트를 그려봤을 때 우리가 좌우 대칭이 맞춰서 나와야 하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자세가 틀어졌다. 그러면 이미 조금 삐뚤은 하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왼손으로 피처를 이런 식으로 딱 잡아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쫙 펴주는 게 1번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 엄지의 첫 번째 이 마디 부분을 피처의 손잡이 부분 이쪽에 딱 닿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밀착이 된 상태에서 이 엄지손을 살짝 오므려서 피처의 삼각형 부분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엄지 부분이 너무 상단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엄지가 손이 접힐 수가 있어요. 이 엄지가 밀착이 되지만 이 손톱 부분 끝선이 이 피처의 손잡이 부분에 딱 맞게끔 잘 위치를 해주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엄지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 자, 이게 벌어지게 되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는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중지랑 약지가 이 피처 바디의 중앙선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항상 이 중지랑 약지 같은 경우는 손이 펴져서 들어가기보다는 이 손끝이 중앙선으로 사선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이 크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억지로 중지랑 약지를 다 넣기보다는 중지로 이렇게 무게감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검지만 남게 되는데요. 검지는 살짝 구부려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중지라든지 아니면 이 검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 중지랑 약지에 딱 고정을 잘 시켜주시고 엄지랑 검지 같은 경우는 살짝 받쳐주는 용도 이렇게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새끼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구부려서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피처는 내 명치 정도에 올라오시면 딱 좋고요. 자, 팔꿈치는 너무 아래로 내리기보다는 살짝 수평을 맞춰주시는 게 딱 균형을 잡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처의 코 부분이 일자선으로 봤을 때 내 어깨랑 피처 코가 딱 평행을 이루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바르게 자세를 맞춰주셨으면 이 팔꿈치가 들리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거예요. 근데 이제 팔꿈치만 구부리고 몸이 전혀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내가 하기도 몸이 엉성할 수가 있고 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유를 붓는데 손목이 구부러진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은 했지만 점점 그림이 길어지거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손목을 구부리지 않고 팔꿈치가 들리면서 이런 식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지법을 알았다면 이 잔을 잡는 법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이 손잡이가 내 몸 쪽으로 오듯이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잔을 잡겠죠. 손잡이가 밖으로 빠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초보자분들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 잔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라떼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양한 패턴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잔을 돌리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조금 섬세한 패턴들을 하기에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 손의 손끝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끝부분에 엄지, 그 다음에 검지, 차례대로 감싸듯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주먹이 손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팔을 살짝만 껴주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인데, 잔과 내 팔을 몸에 딱 붙이는 거예요. 몸이 약간 움츠러든 상태에서 피처를 기울이게 되면 사실은 잔도 기울이기 힘들고 피처도 기울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트가 좀 잘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자, 이렇게 되면 몸이 굉장히 뻣뻣하거든요. 이 높이만 살짝만 교정을 하더라도 오히려 라떼 아트는 쉬워질 수가 있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씩 조금 차근차근히 잡다 보면 조금 습관이 들면 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라떼 아트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낙차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그림이 빨려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림을 띄우실 때는 1cm 미만으로 줄이신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면서 쭉 부어 주셔야만 그림이 좀 선명하게 뜨고, 이러한 낙차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라떼 아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라떼 아트 그림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유량에 따른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유량 같은 경우는 이 피처 코에서 나오는 물줄기의 굵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량과 유속 같은 경우는 보통 같이 가기 때문에 내가 유량의 크기를 조금 크게 줬다라고 한다면 유속 또한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량의 크기를 조금 적게 줬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천천히 유속을 적게 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유량의 크기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크기가 어떻게 결정짓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유량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걸 보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라떼 아트를 할 때 굉장히 소심하고 천천히 부었기 때문에 그림 자체에서도 굉장히 소심한 하트가 완성이 되었다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물줄기의 굵기를 너무 약하게 부었구나, 혹은 너무 느리게 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량의 크기를 너무 크게 준 경우, 유속을 너무 빠르게 준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유량을 굉장히 강하게 준 경우는 그림이 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크레마가 굉장히 뒤집히면서 들어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정상적인 속도로 부었을 때 그림이 뜨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적당한 크기로 하트가 조금 더 동그랗게 들어간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그림과는 다르게 조금 더 균형 잡힌 하트를 보실 수가 딱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무조건 하트를 보면서 연습을 하기보단 유량과 그리고 속도감을 내가 잘 맞춰가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라떼 아트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라떼 아트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조금만 내가 더 연습을 한다면 이전에 조금 찌그러졌던 하트나 아니면 너무 작은 하트가 나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라떼 아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